네, 안녕하세요.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에서 중앙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은지 강사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한 학기가 종료가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한 학기 시험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제 바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전반적인 총평을 통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앙여고 국어 대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중앙여고 1학년 국어의 출제 범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중앙여고 1학년 국어는 이번에 두 가지로, 기말고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파트였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파트였는데요. 모의고사가 2022년도에 시행이 됐던 고1 9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반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문학의 이제 4갈래 나왔었고, 뭐 지문으로 따지자면 지문의 개수가 6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는 총 3가지 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문학과 비문학 합쳐서 3개가 출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논증과 토론, 한글 맞춤법, 국어의 역사성이 나왔습니다. 저번 중간고사 그리고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조금 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선 논증과 토론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범위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제된 파트였고, 한글 맞춤법도 작년까지는 의문의 변동과 같이 출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을 나눠서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배치했다는 점. 그리고 국어의 역사성이 2학기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1학기 기말고사에 속해서 이렇게 문법을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까지 같이 본 시험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배점입니다. 중앙여고 1학년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서술형 없이 오로지 객관식으로만 26문항, 그리고 그게 다 합쳐서 100점을 이루었습니다. 서술형이 없는데 변별력이 있나요? 그게 중앙여고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여고 1학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라 하면은 아무래도 객관식의 선지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변별력을 확실하게 주면서 문제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총합해서 중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80점대 후반 분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가 안정적으로 1등급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90점 후반대에 해당이 돼야 됐었을 거고, 아마 평균적으로는 80점 초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모의고사형 시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특이점으로 말씀드렸던 교과서에서 논증과 토론 부분이요, 상당히 수능의 한 갈래인, 수능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화법과 작문의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인근의 타 학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 이런 논증이나 토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으로 출제가 되면 줄글형 문제가 많게 되거든요. 근데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줄글형이 아닌 조금 더 표라든가 도식화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능형으로 조금 출제가 되었다. 네, 그리고 문법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제가 분석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분석 영상에서는 의문의 변동 파트가 고3 평가원 학력평가에서 이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수능형이진 않았다. 그 글자만 바꿔서 내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내신형에 가까웠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중앙여고 국어는 워낙에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상당한 킬러로 작용을 했습니다. 같이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킬러까지 알아보면은요, 22년도 9월에 시행됐던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에서요, 보기 문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하십니다. 이거는 중앙여고 국어의 큰 특징이기도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인근의 학교와 비교를 하면은
같이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온다 해도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뭐 숫자만 바꾼다든가 글자만 바꾼다든가 이렇게 내지만 중앙여고는 다릅니다. 중앙여고는 선생님들께서 보기까지 직접 제작하셔서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막 그래프까지 직접 제작을 하셨었으니까 올해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시겠다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퀄리티 좋은 보기 문제 새로 출제해 주셨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도 시험 점수에 직접적인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기출문제만 풀 게 아니라 여러 변형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효과가 있을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문법에서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에서 9에서 1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보면은 지문이 막 엄청 길어요. 문법 지문이 긴데 그게 전부 다 한글 맞춤법 조항이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조항을 처음부터 크게 길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쭈루루 9번부터 13번까지 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각 문제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문제들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답률은 그래서 높으냐? 아닙니다. 정답률도 대체로 낮고요. 자, 근데 또 특이점이죠.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나 서술형으로 변별력을 가른다면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나 서술형이 따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외부 지문이 있었지만 기말고사에서는 문학이 숙향전이라는 딱 한 작품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특이점이겠죠. 네, 그럼 넘어가서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새로운 유형이 나오든 뭐 익숙한 유형이 나오든 어떤 문제든 전부 다 지문을 바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수능형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조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문법은 교과서로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그 교과서 범위 이상의 것을 공부를 미리 해놔야 편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가면 언어와 매체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수능까지 유리할 테니 미리 공부해두자라는 생각으로 내신할 때 미리 교과서 이상의 공부를 해두면 더욱 좋고요.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모의고사랑 내신형은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요. 이 모의고사 문제의 그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의고사에서 이제 수능형 선지라 그러죠. 그래서 선지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좀 익숙하게 대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를 푸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직접 만든 자체 제작 교재를 통해서 중앙여고 1학년 국어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꼼꼼한 분석까지 들어갔고요. 아이들과 같이 뭐 문학이라면 이것의 배경, 뭐 작가의 연대기, 전반적인 줄거리, 주요 세부 내용, 핵심 체크부터 해서 꼼꼼한 지문 분석과 학습 활동을 통한 체크와 쪽지 시험도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X와 빈칸 채우기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랑 서술형 문제까지, 어휘 문제까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 범위를 비롯한 다양한 문법 정리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이상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교과 과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더 나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학년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문법을 담은 정리집을 직접 제작해서 교재 안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방학 때 미리 모의고사 유형을 준비해서 훈련을 해둡니다. 그래서 내신 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미리 모의고사는 어떤지 내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중앙여고에선 이런 게 중요하다 저런 게 중요하다. 중앙여고 맞춤형으로 방학 수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형 문제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문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제 수업은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겠네요. 영상이 일요일에 올라가면은 이제 다음 주 7월 13일 토요일 1시부터 4시 혹은 일요일 1시부터 4시 선택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신 수업은 8월 24일 토요일에 개강하는데요. 이제 방학과 달리 내신은 토요일 1시부터 4시만 중앙여고 반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수강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저와 수업을 하게 되면 방학 때는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같이 하고 내신 수업 때는 딱 중앙여고 맞춤으로 저희 국어팀이 직접 제작한 교재 및 문제집으로 꼼꼼한 시험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1학기 성적이 뭐 좋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선생님 저 어떡해 해요? 선생님 저 망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정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3학년 2학기 뭐 수능의 최종 성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파악이 됐다면 지금부터 같이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파악을 한 게 1학기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성적이 달라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좋은 성적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중앙여고 1학년 국어 기말고사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지였습니다.